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신하의 사적인 이야기 박준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해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액 세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프리랜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정부 추산으로 약 4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투잡의 시대, N잡의 시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존의 정직원으로서 일을 했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이드 잡을 하면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뭔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하다. 어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는데요. 프리랜서 세금이 왜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의미와 3.3% 원천징수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란 어떠한 사업장 귀속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비사업자로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일회성 소득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프리랜서 사업소득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세청 업종코드에서도 수십 가지의 업종코드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아는 직업군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튜버라든지 보험설계사, 배달대행업, 학원 강사, 그리고 대리운전기사 이런 직업군들이 비사업자, 프리랜서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제가 이 표에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같이 표기해 놨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기장의무 판단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3% 원천징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3.3%를 뗀다는 거, 요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걸 왜 떼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요 부분은 사업장에서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원천징수 제도로 인해서 효과는 세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당연히 사업상 경비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소득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득이 노출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소득금액 증명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세청 입장인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미리 세금을 떼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선납 세금으로 미리 징수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소득자의 중간중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시를 통해서 원천징수 흐름도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A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B에게 사업소득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 3.3%를 떼고 주겠죠. 그러면 B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후 금액 967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A 사업장은 뗀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 원천징수 세금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33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되고 국가는 선납세금으로 33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33만 원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B 프리랜서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납부 세금으로 미리 낸 세금으로 처리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장부 작성 의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왜 비사업자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익 금액과 지출 금액이 기록이 돼야지 그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비사업자도 기본적으로 장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해서 수익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 등의 회계 자료를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기장 의무에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간편장부 대상자, 두 번째로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단순한 형식으로 수익과 비용만을 기록하는 방식이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자산, 부채, 자본 혹은 수입, 비용 등을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장의무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해당 연도의 수익 금액이 아닌 직전 연도 수익 금액으로 판단한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24년도 소득에 대해서 25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의 기장의무 판단은 24년도 수익 금액이 아닌 23년도 직전 연도 수익 금액으로 판단한다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 이 사람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24년도가 자기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23년도 수익 금액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7,500만 원 기준입니다. 7,5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가 되고 7,500만 원 이상인 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장의무 판단과 또 별개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프리랜서 사업소득 종류를 나열을 했을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표에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 작성 의무에 대한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 신고를 해라 라는 것이고요. 조금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처리를 하겠다. 다만 단순경비율처럼 경비를 많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3,600만 원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건 역시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익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60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4년도 기속 소득을 25년도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할 때 23년도 수익 금액이 이 프리랜서는 3,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익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3,600만 원 미만이고 이분은 단순경비율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달대행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단순경비율이 79.4%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100을 벌었을 때 내가 79.4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3,000만 원의 20.6%인 618만 원이 소득금액이 되고 약 소득세 30만 원 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이 단순경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내가 유리할 수 있겠구나를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나 아니면 올해 기준으로 전전년도 수익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대부분 단순경비율로 적용했을 때 유리하게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